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그랬다. 한번 봅시다 한번. 일단 증명하는 방법은 근해 공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근해 공식으로 증명 한번 해보자. 지금 x 값은 근해 공식 갖다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하고 그 다음은 또 얼마가 돼야 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현재 근해 공식인 거지. 봐봐. 그럼 내가 얘를 그냥 알파라 보고 얘를 그냥 베타라 두고 두근의 합을 한번 써보자 이거야. 두근의 합. 그럼 두근의 합은 얘랑 얘랑을 더하는 거지. 그럼 분모는 2a니까 2a 그대로 가면 되고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는 사라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2b가 돼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걸 외우란 소리지? 그래서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맞아? 기억나지? 그럼 두근의 곱은 얼마가 될까? 분모끼리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4a 제곱. 분자는 합차지? 합쳤으면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돼서 b제곱은 사라지고 4a로 나눠주면 a분의 얼마? c.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 다음 이것도 하나 외워놓자. 또 많이 써먹으니까. 두근의 차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알파하고 베타인데 알파하고 베타를 봤을 때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여기다 그냥 절대값을 갖다 해줬다는 소리고 둘이 빼보자. 둘이 빼게 되면 분모는 어차피 2a지. 그럼 마이너스 b 사라지면서 2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그럼 2랑 2랑 약분이 되겠지. 그럼 얘가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나오지. 이걸 외우는 게 좋아. 루트 판별식. 여기다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여기다 지금 절대값을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랑 어차피 양수니까 이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다 그냥 이게 절대값을 씌운 것 뿐이다. 응?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2차의 계수 보통 양수로 놓고 푸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절대값을 하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절대값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냥 표시만 이렇게 해주자고. 그래서 두근의 합 외우시고 두근의 곱 외우시고 두근의 차까지도 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근의 차는 외울 때 그냥 a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응? 루트 판별식 그렇게 외워주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차방정식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식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냐면 지금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내가 가정을 하자는 거지. 그럼 알파랑 베타가 나오게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알파, x-베타는 0. 맞지? 근데 어차피 2차 의 수 모르는 거니까 그냥 A로 그냥 지정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A는 별 의미가 없어. 그럼 여기까지 전개해주게 되면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알파 x, 베타 x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는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식을 만들 때 그냥 2차의 개수가 그냥 1이라 생각을 해주고 이거를 일단 외우라는 소리야. x제곱의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그러니까 니네가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의 합하고 근의 뭐가 필요해? 합과 곱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어?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얼마나 들어가야 돼? x의 기술 들어가고 두근의 곱이 상수항 들어가고 조심할 건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제로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 그러면 x 값이 누구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근의 합하고 근의 곱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조건 합이랑 곱을 만들어야 된다 얘들아. 합곱을. 근의 합, 근의 곱을 만들어서 그냥 대입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걸 따로 이렇게 외우자란 말이야. x제곱에 두근의 합이 x의 개수로 들어가야 되고 두근의 곱이 열로 들어가야 돼. 상수항으로 들어가게끔. 이걸 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2차의 기수가 1인 거를 외우고 나서 마지막에 2차의 기수만 맞추면 돼. 뭐 2라 그러면 양변에다 2원 곱해주면 되고
뭐 2분의 1이면 2분의 1만 싹 다 곱해주면 되고. 알겠지? 그래서 2차의 개수가 1일 때 방정식을 세우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제로다. 외워야 된다 이거. 맞아? 그래서 여기다 밑줄 쳐놔. 얘가 뭘로 들어가야 돼? 합. 얘가 뭘로 들어가? 두근의 곱. 그래서 합과 곱이 필요하더라. 누굴 만들려면? 방정식을 만들려면. 알겠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됐니 여기까지? 됐어? 차식의 인수분해는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자. A, B, C가 뭐일 때야? 조심해야 돼. 실수일 때. 2차식은 어느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반드시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6은 0이다를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2차식만 써보자. 얘가 지금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맞아? 플러스 6으로 해보자. 플러스 6.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얘를 강제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얘를 방정식으로 보면서 x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x계수가 짝수니까 근의 공식 갖다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 그러면 x값이 1 플러스 루트 5i랑 x값이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나오는 게 보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 x값이 나오도록 니네가 1차식의 곱을 만드는 거야. 1차식의 곱을. x 근이니까 부호 바뀌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맞아? 근데 이쪽도 얼마 들어가야 되겠어? 부호 바꿔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그러니까 이렇게 0이 되는 방정식이 돼야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니네가 할 일이 뭐냐면 얘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는 재료만 빼주면 돼. 그럼 얘가 인수분해한 게 이 식이라는 거야. 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라 했는데 얘가 지금 봐봐. 2차식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뭘로 놓고? 방정식으로 놓고 일단 x값을 찾으란 얘기지. 근의 공식을 써서 마이너스 2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차식의 곱으로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이러한 근을 갖겠나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그러니까 는제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어차피 는제로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잖아. 다항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는제로 갖다 지우고 는제로 갖다 지워버리면 된다고. 그럼 얘 2차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지. 맞아? 그러니까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는데 인수분해 공식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근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인수분해를 시키는 거 아니야. x값이 알파고 베타라면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알파랑 베타를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내가 는재료만 빼게 되면 얘는 방정식이야 다항식이야? 다항식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시키라 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여기다가 는재료 갖다 붙인 다음에 일단 x값을 먼저 만드는 거야. 그 x값을 만들고 나서 다시 역으로 이 x값을 가지고 두 1차식의 곱으로 만들어주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 누굴 먼저 구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그다음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다시 역으로 뭘 쓰면 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갖다 써주시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은 거기 밑줄 한번 쳐보자. A, B, C가 모두 유리수일 때야 조심해야 돼. A, B, C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M을 가지면 반드시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M을 갖겠다.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켤레근이라 부르지.
얘를 켤레근이라 부르겠다. 그 다음에 A, B, C가 모일 때는 실수일 때는 복소수 범위까지 나오니까 한 근이 P 플러스 QI라면 다른 근은 얼마가 돼야 돼? P 마이너스 QI. 그러니까 밑줄 쳐. A, B, C가 봐봐.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없다. 그러면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했을 때 반드시 다른 근이 P 마이너스 QI가 되는 건 아니다야. 조심해야 된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 얘를 대입해서 푸는 거야. 잘 적어놔. 얘를 대입해서 푼다. 그러니까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복소수 범위에서까지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반드시 P 마이너스 QI가 되지만 얘가 실수라는 조건이 빠져버리면 얘가 근이라고 해서 반드시 얘가 근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A, B, C가 모두 뭐일 때야? 실수일 때. 둘이 무슨 근을 가져? 혈례근을 갖더라. 여기 있어? 가끔씩 나와. 실수란 조건이 빠졌어. 그럼 얘가 근일 때 얘를 또 근이라 쓰면 안 된다고. 알겠지? 항상 혈례근을 갖는 건 아니야. 이 조건을 잘 봐야 돼. A, B, C가 모두 실수일 때하고 A, B, C가 유리수일 때만 혈례근을 갖는다. 봐봐. 두 근의 합은 근각의수가 뭐였다고 그랬어 아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것만 외우면 돼. 두 근의 곱은 얼마로 쓰고 A분의 B로 쓰시고 두 근의 차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니? 이거 다 세 개 다 적어놓고요. 두 근의 차는 A의 절대값 루트 반별식 이렇게 따로따로 외워주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합, 곱, 차. 응? 얘가 뭐라고? 두 근의 합. 얘가 뭐야? 두 근의 곱. 얘가 뭐야? 두 근의 차. 이것도 가끔씩 써먹으니까 이것도 외우고 있는 게 좋아.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얼마 정도? 10. 맞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0. 맞아? 베타라 주어지고 이 식을 구할 때는 일단은 식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고 얘들아. 알파 한번 대입해보고 베타 한번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 구해주시고 두근의 곱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접근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보시면 알파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제곱에 돼 있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얘를 구하는 거지. 봅시다 한번. 그럼 알파 세제곱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를 묶어낼 수가 있잖아. 그럼 알파를 묶어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된다고. 맞지? 맞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묶어낼 수 있지? 얘가 얼마라고 묶어낼 수 있어? 3인 거지. 맞아? 그럼 얘가 3알파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라면 얼마가 나와? 2알파 플러스 1 나오겠지? 되니? 이거 3인 거 알겠어?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럼 베타 제곱에 베타 세제곱에 마이너스 4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도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얘도 2베타 플러스 1이 나오겠지. 맞니 여기까지? 맞아? 그럼 우리는 누굴 곱하라 그랬어? 2알파 플러스 1하고 2베타 플러스 1을 곱하라 했으니까 전개해주면 4알파 베타 2알파 2베타 플러스 1 나오겠지? 그치? 근데 두근의 곱이 얼마였어? 아까 해놨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2배 했으니까 8, 1 마이너스 12의 9니까 얼마 정답? 마이너스 3 해주네. 두근의 무슨 합이야? 절대값의 합. 그럼 봅시다. 이거 먼저 써놔 얘들아. A의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그냥 A제곱이랑 동일하다 얘들아. 그 다음에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B를 곱한 거는 AB를 곱한 거에 절대값을 해도 똑같아. 이건 잘 적어놔. 그러니까 어차피 A의 절대값은 양수니까 A의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A를 제곱하나 똑같다는 소리고 얘도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을 곱한 것도 어차피 양수니까 AB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하더라도 식은 동일하더라. 알겠지?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라 써 있냐면 지금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절대값의 합이야.
이게 얼마라는 거야 지금? 8이라는 거지. 맞아?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보자. 여기를 제곱해주고 8도 제곱해주고 그럼 곱셈 공식을 갖다가 쓰는 거니까 절대값 알파의 제곱에 이 절대값 알파에 다시 절대값 베타에다가 다시 절대값 베타를 제곱한 게 얼마라는 소리야? 64란 소리지. 맞지 여기까지? 그런데 이 알파의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그냥 알파의 제곱이랑 같고 얘도 지금 베타의 제곱이랑 같고 이건 2에다가 알파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근각계수 갖다 썼을 때 알파 베타는 합은 4가 되고 두근의 곱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는 거 보이지? 맞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얘를 구해볼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봅시다.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변형 공식을 써주면 알파 플러스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얼마가 돼야 돼? 4, 4, 16에다가 플러스 몇 K? 3분의 2K. 돼 여기까지? 돼? 그럼 집어넣어봐. 여기다 집어넣자. 그럼 얼마가 돼야 돼? 16 플러스 3분의 2K. 절대값, 이 절대값의 알파 베타인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K. 얘가 얼마라는 거니 지금? 64라는 거네.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럼 16을 넘겨와봐. 그러면 3분의 2K. 2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K. 그럼 64에서 16을 뺐어. 얼마니? 48 남지? 돼? 근데 여기 분모의 3은 절대값 밖으로 빼도 상관 있을까 없을까? 상관없어. 그럼 3분의 2 절대값 마이너스 K가 48이고 양변에 333을 곱했어. 그럼 얼마가 돼야 돼? 2K 2에다가 마이너스 K 절대값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돼야 돼? 여기다 2 곱했으니까 아니 3 곱했으니까 몇이야? 38에 24에다가 3, 42 하면 144 나오지. 그럼 다시 2로 나눴어.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된다? 72가 되겠네.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얘는 봐봐. 지금 절대값의 마이너스 K는 K의 절대값이랑 같을까 다를까? 봐봐. 지금 내가 만약에 K가 마이너스 3이어봐. 그럼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지. 절대값을 했지. 같아 달라? 같은 거야. 잘 봐봐. 이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나 그냥 K 절대값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얘를 K의 절대값이라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면 K 그대로 K 2K 나오지? 2K는 72가 되겠지. 맞니? 그럼 K가 몇이야? 36. 근데 만약에 K가 음수라 그래 봐봐. 그럼 얘는 빠질 때 마이너스 붙여서 빼겠지? 절대값이니까.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K 하면 K가 사라지는 거 보이지? K가 얼마가 정답돼야 돼? 36. 알파 베타니까 일단 근각이수부터 만들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 주어진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1번부터 전개해 봅시다. 1번에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3이라 돼 있고 2번 식은 뭐라 써야 돼? 4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은 얼마? 3이다. 여기까지 식 만들어진 거 보여? 대입까지? 그럼 대입해보자. 그럼 알파 베타가 B였으니까 여긴 B 마이너스 A는 2라고 쓰시면 되고 얘가 B였으니까 4B에다가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2배 했으니까 플러스 2A 나오고 1 넘어가면 2 되겠지?
여기까지? 돼? 그럼 얘네 두 식을 갖다가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이 얘기네. 끝났네 그럼. 2로 나눠보자. 그럼 2b 플러스 a가 1이고 여긴 b 마이너스 a가 2였으니까 두 식을 더하겠지? 그치? 그럼 두 식을 더하게 되면 몇 b가 나와? 3b가 3, 그럼 b가 1 나오네. 그럼 b가 1인 거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면 될 거고. 그치? 그럼 이 a, b를 뭐 하라 그랬어? 곱하라 그랬네. 얼마 정답이야?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1. 얘가 1번식일 때 1번식에서 근각의수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곱은 a분의 c 7. 그 다음에 밑에 거에서 지금 잘 봐야 되는데 이 x제곱의 마이너스 2bx 플러스 7은 0인데 이거의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그 다음에 누가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지금. 맞아? 근데 여기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얼마나 나왔니? 마이너스 4a가 나왔지. 얘는 몇이 나왔어? 7이 나왔지. 다시 봐봐. 지금 1번의 근은 알파랑 베타란 소리고 2번의 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하나의 근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하나의 근이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a니까 여기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4a랑 누구란 소리니? 7이란 소리겠지. 7. 그러면 마찬가지 이 방정식에서 근각의수 갖다 쓰면 마이너스 4a와 7을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b라 쓰시면 되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8a가 되는데 얘가 a분의 c니까 7이 돼버려. 그럼 충분히 풀 수 있겠지? 그럼 일단 a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네. 맞니? a 값?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었어. 여기 1 되는 거 보이지? 그럼 1 더하기 7이면 8이지? 2b가 8이지? 그럼 b는 얼마 나와? 4 나오지? 근데 a랑 b를 뭐 하라 돼 있어? 곱하라 돼 있지. 그러니까 얼마 정답돼야 돼?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지. 잘 써보십시다. 우리 아까 2차 방정식을 세우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니? 합하고 뭐가 필요해? 곱이 필요해. 합곱. 그러면 지금 현재 ax 제곱에 bx 더하기 c가 0일 때 근이 알파랑 베타는 거니까 일단 근과 계수를 써서 합하고 곱을 만들면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곱이 a분의 c인 건 알겠지 얘들아? 그지? 근데 우리는 누굴 작성하는 거냐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식을 세우는 거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맞아? 그러면 두근의 합이 필요하고 두근의 곱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합급을 만들어 보자. 그럼 두근의 합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 됐는데 아까 알파 베타의 곱이랑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보자. 그럼 얘가 얼마가 돼? a분의 c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럼 번분수 갖다 처리해 주니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a분의 c, a분의 a, b니까 a랑 사라져. 그럼 마이너스 c분의 b가 나오지. 그치? 됐어? 그 다음에 곱은 아까 얼마였냐면 a분의 c였으니까 역수해주면 c분의 얼마가 돼? a가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2차의 계수가 1일 때 x제곱에 마이너스 합이었지? 그럼 마이너스 합인 거니까 플러스 c분의 bx가 되고 플러스 곱이었으니까 c분의 a는 0으로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양변에 니네가 c를 곱하게 됐으니까 c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얼마? a는 0이라 써주면 되겠네. cx제곱 bx 플러스 a. 그래서 이게
학교 시험이 좀 잘 나오는데 봐봐. 알파랑 베타일 때는 근이 ax제곱 bx 플러스 c라면 이 근을 갖다가 역수로 만드는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2차의 개수가 상수항이 되고 상수항이 2차 항의 개수가 되도록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 이렇게. 이걸 아예 외워놓는 게 좋아. 응? 이렇게 바뀐다고. 개수가 바뀐다고. 응? 몇 번이 정답이야 그럼?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얘를 인수분해하래. 근데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얘는 아무리 보더라도 인수분해 공식이 떠오르지가 않아. 그러면 얘를 일단 0이라 놓고 근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양변에 2 곱해와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제로야. 그러면 근이 얼마가 나오냐면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 그럼 이걸 루트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면 한 근이 2 플러스 i, 한 근이 2 마이너스 i가 나와.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가 나오지. 맞아? 그러면 얘가 근이 나와게끔 우리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어떻게 시키냐면 x 마이너스 근이야. 구호 바꾸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x 구호 바꿔주고 이렇게. 응? 근데 조심할 건 뭐니? 지금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의 2차의 개수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2분의 1 뭐 해줘야 돼? 곱해주면 되겠지. 이게 우리가 구하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얼마겠니? A가 마이너스 2지? 그럼 B는 몇이겠어? 1i니까 B가 1 나오겠지? 그러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2. B가 얼마? 1. 그럼 A에서 B 빼는 거지? 그지? 얼마 정답이야? 마이너스 3. 지금 fx가 0이래. 근데 fx가 몇 차식이니? 2차당식이지? 그럼 이 fx가 0이 되는 근을 내가 현재 알아 몰라? 모르니까 알파랑 베타를 넣어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거는 10이래.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몇을 구하는 거냐면 f의 ex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이 fx가 0이 되는 거니 알파랑 베타라면 이 알파 베타를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f의 알파가 되는 게 0이고 f의 베타가 되는 게 0이야. 그럼 여기서 봐보자. 여기서는 얘 자체가 지금 알파로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f의 알파라는 값이 들어가 0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f의 ex잖아. 그럼 니네가 ex를 알파가 되게끔 찾는 거지. 또는 베타가 되게끔 찾는 거야. 그러니까 x 값은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알파랑 2분의 베타가 얘가 0이 되는 근이 된다는 뜻이다.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얘가 니네도 착각을 하면 안 돼. f의 ex가 0이 되는 것이 또 얘를 2알파랑 2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얘 자체가 알파가 되게끔 베타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 f라는 2차 당식 안에다가 알파라는 값이 들어가야만 0이 되는 거니까 이 ex가 알파가 되게끔 x 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냐면 2분의 알파랑 2분의 베타가 되는 거다.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봐봐. 여기에서 fx를 어차피 2차항은 모르니까 x-알파, x-베타가 0이라 줄 수 있겠지. f알파 0, f베타 0이니까. 맞아? 근데 우리는 누굴 구하라 그랬어? f의 ex를 구하는 거니까 x 대신에 ex 갖다 집어넣어봐. 그럼 ex-알파, ex-베타가 0이 되는 근을 구하는 거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실제로 2분의 알파랑 2분의 베타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값이 알파랑 베타라면 f의 2x가 0이 되는 값은 얼마랑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알파랑 2분의 베타가 돼야 된다. 어?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근데 얘를 더하라고 그랬지? 그럼 얘를 더하게 되면 2분의 얼마니? 알파 더하기 베타야. 이거의 값을 물어봤어.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야? 12지. 2분의 12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정답 돼야 돼? 얼마야? 6 나와야지. 아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12잖아. 넌 얘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 얘가 12잖아 12. 2분의 12. 얼마가 정답이야? 6. B를 잘못 보았다 밑줄. 그럼 이때는 A하고 C는 올바르게 봤다는 뜻이고 C를 잘못 보았다 그러면 이때는 A하고 B를 올바르게 봤다는 뜻이다. 그럼 여기서 1번에서 보면 B를 잘못 봤으니까 A하고 C는 올바르게 본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C를 잘못 봤으니까 A하고 B는 올바르게 본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여기는 2분의 1과 4가 나왔을 테고 얘는 마이너스 1과 4가 나왔다. 그러면 A하고 C는 올바르게 본 거니까 A하고 C를 이용하면 두근의 곱을 이용할 수 있겠지? 그럼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고 실제로 곱하면 2가 되겠네.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A하고 B는 올바르게 봤으니까 A하고 B라는 걸 이용하려면 두근의 합.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실제로 더하게 되면 3이 되는 거야. 맞니? 맞지? 그러면 두근의 합.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라 4를 더했으니까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 C라는 값은 얼마가 돼? 2A가 되고 B라는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A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AX제곱 BX 플러스 C 그럼 B의 값 마이너스 3AX C의 값 2A 갖다가 대입을 해주고 어차피 A는 0이 아닐 거니까 A를 갖다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나와버리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X-1, X-2가 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주어진 그는 얼마? 1과 2. 올바른 합을 구하래. 얼마 정답이야? 얘부터 일단 전개를 해보자. 그럼 X제곱 P 더하기 QX 그 다음에 PQ 마이너스 K가 0 맞지? 전개하면? 근데 이거의 근이 누구란 소리야 지금? 알파랑 베타야. 그럼 근각계수 이용해서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지금 여기까지는 금방 되지? 금방 되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도 전개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묶어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K가 0.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이 값을 대입을 해보자는 거야. 여기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대입해보자. 그럼 대입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알파 곱하기 베타는 pq 마이너스 k 플러스 k k 사라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잡아 빼게 되면 x제곱에 p 더하기 qx에다가 pq까지 나오는 거 되지? 맞아? 그럼 얘가 인수분 어떻게 돼야 돼? x-p, x-q로 나오겠네. 그치? 아니 x 플러스 p, x 플러스 q. 그럼 0이 되는 그는 마이너스 p랑 마이너스 q 나오면 되겠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몇 번의 정답? 5번. 이 실수 A, B라는 조건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한 근이 3 플러스 i면 다른 근은 켤레근 3 마이너스 i
그럼 바로 들어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abx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럼 근이 지금 누구랑 누구야? 3 플러스 i랑 3 마이너스 i. 근각에서 이용해 봅시다. 두 근의 합 6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a 곱하기 b가 6이란 소리지? 맞아? 그럼 두 근의 곱은 합차 쓰게 되면 3, 3, 9에다가 1도 했으니까 10 나오고 그냥 a분의 c. 이거 알아내면 되겠네. 네, 마지막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a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얼마? 2ab. 맞지? 변인 공식? 그럼 a 마이너스 b가 10이었으니까 10의 제곱 100에다가 얘가 12를 더했으니까 얼마? 112. 몇 번? 3번 해주면 되겠네.